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7석 내지 8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일주일 전 돈의 판세를 전망합니다. 거액의 손실을 본 고창 황토배기 주식회사에 군민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백제대교에서 전주역 방향입니다. 빗줄기가 어젯밤과 비교해선 약해졌고 차량의 속도는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장 사거리에서 전주역 광장까지 평균 시속 30km, 반대 방향 36k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대부분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돈의 판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경쟁 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두 당은 각각 7석 내지 8석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은 총선, 각 당이 예측하는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20대 총선은 크게 야권의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더민주는 익산 갑과 전주 갑, 김제 부안 3곳을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경합 우세 2곳을 포함해 최대 7석까지 당선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내서 분열과 배반의 정치를 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전북 발전과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천 지연으로 정치 신인을 알릴 시간이 부족했다며 의석수 감소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당은 군산과 정읍고창, 익산을, 완주 진안무주 장수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전주 병과 김제부안, 남원임실 순창 3곳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며 8석 이상을 자신했습니다. 국민의당 도당은 야권 대한 정당에 대한 돈의 유권자들의 바람을 선전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호남 전역의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0석 모두 국민의당 후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20년 만에 보수 여당 국회의원의 탄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주 우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았고 익산 가불에서도 추가 당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2석 정도의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의 국민의당과의 분당, 이제 더 이상 지역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났고 여기에 3명을 지역구 후보로 내고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 10% 이상 달성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네, 이처럼 돈의 선거 판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각 당 지도부는 돈의 접지은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선거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그젯밤 전주 막걸리 골목에서 후보들과 회동한 김 대표는 출근 시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그간 한 일이 없다며 포문을 연 김 대표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예산 폭탄은 물론 정부와의 소통도 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 일색이 아니라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전라북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반드시 전주로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유치한 정당이 바로 우리 새누리당입니다. 그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인복지관과 유세장을 돌며 국민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해치고 있다며 더민주의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온갖 구태, 흉한 꼴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민주 이철희 선대위 상황실장도 군의 대학가 등을 돌며 청년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주현 최고위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권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도내 표밭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전북 정치권을 복원하고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더민주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기대를 무겁게 받아서 호남 발전과 정권 교체를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속에 각 당의 지원 유세가 이어지면서 도내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회의원 군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전주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현역인 야당 후보를 몰아붙이며 지지를 호소했고 후보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는 군산에서 서울까지 70분대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윤태 후보는 현재 구상 단계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반면 김관영 후보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김관영 후보의 고속철 공약이 대부분 거짓이다. 장밋빛 전망을 약속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4년 동안 이 문제는 일부 추진이 됐거나 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새누리당 최용묵 후보는 군산시가 단일 선거구에 묶여 있는 것은 인구 증가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난 4년간 김관영 후보의 공약 실천이 미약했다며 공격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두석을 못 만드는 것은 일부 시민들은 본인의 권력에 누수가 될 거, 반토막 나는 누수되는 것이 우려워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지역구가 2명이 되면 훨씬 일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군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반드시 새만금 내부 개발 방법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기아자동차 제4공장을 유치해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고 무소속 하문경 후보는 인천 송도를 본보기로 삼아 새만금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광주보다는 군산이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은 광주에 없는 자동차 수출항이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군산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군산 시민과 함께 열심히. 각 후보들은 상대 공약이 예산 문제로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전북대병원 군산 본원 유치와 군산항 물동량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방송될 예정이었던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 일정이 오늘 낮 12시 20분으로 변경 방송됩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군민들의 투자로 설립된 고창 황토배기 주식회사가 수십억 원을 손해본 문제,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군민들도 고창군을 강하게 성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자본금 78억여 원의 88%를 감자한 고창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 심각한 경영위기 속에 열린 주주총회는 시종일관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소액주주로 참여한 고창 군민들은 투자를 독려하고도 부실 경영에는 뒷짐을 진 고창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인간이 책임을 지고 책임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국민들이 나와가지고요. 말 한마디 해봐야 반영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황토배기 유통은 2011년부터 지난 5년 동안 한 해 최대 42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경영진이나 고창군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유통회사가 농산물 재배에 뛰어들어 손해를 보는 등 경영상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사후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실패로 78억 원 모두를 말아먹는 데 채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고창군은
머리를 숙여 소액주주인 지역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해상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회사가 특정 영농조합과 수년간 계약을 맺으면서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고창 황토배기 유통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무료가 원칙인 결핵 검사 비용을 김제시 보건소가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전주 MBC 보도 이후 시정과 함께 환급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행정착오로 결핵 검사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민들에게 부당 진료비가 청구됐다며 사과문 발송과 함께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결핵관리 지침에 따라 결핵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시정했으며 도보건당국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기부제를 시행하면 지방재정이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출향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정 유입 효과를 추산한 결과 고향 기부제를 도입하면 374억 원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향 기부제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제안됐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새로운 경기장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종합경기장 문제를 풀어나갈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예산 확보가 과제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들이 실어 나른 흙을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고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농지인 이곳을 2m 이상 높인 뒤 야구장과 보조 경기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 12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이 체육공원은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보조 경기장을 15,000석 규모의 일종 육상 경기장으로 증축하고 야구장은 8,000석 규모로 새로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컨벤션 센터 건립과 관련해 현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의 건립을 요구한 전라북도와의 이견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컨벤션하고는 별개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경기장 중축 및 야구장 건립공사는 체육인과 시민들의 염원이 지금 담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두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700억 원 정도. 전주시로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사업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사업비의 4분의 1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 사업에 대해 행자부가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경기장 규모와 사업 속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2016년 보석 대축제가 어제 개막해 오늘 17일까지 익산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축제는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60여 개 업체가 내놓은 화려한 보석들과 명장이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방문객들은 보석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 리세팅을 비롯해 보석 가공과 시연 등 다양한 보석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귀금속 보석 명인전과 인기 투표도 진행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어제 전북 서해계의 거목인 석전 황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북 서해를 알리기 위해 석전 흉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석전 선생은 특유의 악필로 독창적인 서체를 보였으며 완주 화엄사와 전주 오목대 등 곳곳에 현판 글씨도 남겼습니다. 한편 서거 23주기를 맞아 석전 기념실에서는 석전의 서예 작품과 수집품 등 158점을 엄선해 보입니다.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남부시장 야시장이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현재 35개인 판매대를 45개로 늘리고 추가된 10곳 가운데 8곳은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2곳은 시장 상인회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개장했으며 인기가 높아지면서 성수기에는 하루에 9,000명 안팎이 찾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온나무를 활용한 식품산업 등 다양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되는 제8회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은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널리 알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완주군이 처음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소신껏 또 열심히 매진해온 것이 이번 대통령상 선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진안군이 쓰레기 삼노운동 실천과 친환경 제설제 전면 도입 등의 공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친환경 경영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정읍시도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이 전라북도 지역 전략식품산업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단은 2021년까지 국비 30억 원 등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온나무를 활용한 식품산업 등 다양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고창군이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 요령과 생활안전수칙 매뉴얼을 포스터로 제작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학교, 병원 등 천여 개소에 배부 개첨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안전신고 요령과 신고 전화번호가 수록돼 신속히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마수교에서 송광사까지 2.2km에 이르는 도로 양옆에 심어진 40년생 왕벚나무 300여 그루가 이번 주말 만개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에 심어진 벚나무에 벚꽃이 만개할 경우 벚꽃 터널을 연출해 매년 많은 상춘객이 찾는 봄철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오지호와 손은서가 선정됐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축제를 빛낼 올해 페스티벌 프렌즈로 영화 대결에 동반 출연 예정인 두 배우를 선정했으며 화보 촬영과 개막식 참석 등 영화제를 알리는 역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호동골 쓰레기 매립 부지가 어린이 놀이공간과 시민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호동골 매립장 4,000제곱미터 면적에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 봉투 20리터 가격을 400원에서 540원으로 올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킬로그램당 42원에서 63원으로 인상합니다. 익산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도내 연구소 기업이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전북 연구특구에 추가로 설립된 연구소 기업은 2곳으로 녹차 천연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쌀 누룩을 활용한 식사 대용 음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기업은 기존의 도내 연구소 기업과 달리 도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한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기능 경기대회가 어제 개막해 엿새간 이어집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은 전북 기능 경기대회는 전주 공고 등 7곳에서 진행되며 자동차 정비와 기계 설계 등 39개 직종에 409명이 참가합니다. 입상자는 올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는
농촌진흥청장을 본부장으로 식량 분야 수출 지원단 등 6개 단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농가 기술 지원 정보는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전북으로 가는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가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탑승료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셔틀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전주 한옥마을까지 운행되며 지난해 7,8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정읍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가 이달 26일까지 재분양됩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1차 분양 때는 1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내도록 했으나 재분양에서는 이를 3개월로 늦췄으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9만 7천 원입니다. 식품특화농공단지는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복분자와 블루베리 등을 활용한 음료식품 기업이 입주 대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서예의 대가 석전 황옥 선생의 기증유물 특별전이 오늘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 마련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오늘부터 사흘간 놀이마당에서 즉석 야외 공연을 진행합니다. 매창의 삶과 사랑을 표현한 창극 이화우 흩날리제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남원 광활루원 내 완월정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3회 합창 빅리그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제27회 춘계 전국 승마대회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장수 승마장에서 열립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완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내일과 모레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제3회 역사교육 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장수 17도 등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